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말경 김명식이 한국인을 말하다 라는 타이틀을 걸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며 오늘 11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회에 방송하여 발음에 다소간 오류가 있어서 11회를 오늘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에 상장례가 있어서 몇 주 동안 방송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양해 바랍니다. 그간 주마간산격으로 우리 한국인은 어디서 왔는지, 과연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를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에 103세로 타계한 영국계 미국인, 금세계 최고의 역사학자로 불리는 버나드 루이스 박사는 과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과거 역사까지도 도둑 맞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죠.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나. 중국은 고구려를 자기들 변방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지 않나.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역사를 넣었다 뺐다. 대학 시험에서 역사 과목을 넣었다 뺐다 하지를 않나. 발해와 가야 대한제국의 역사는 우리 역사로 취급도 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의적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한자를 만든 주역이 동의족이라고 중국의 저명한 학자와 지성인들마저도 인정하는데 정작 우리는 한글 전용 한자 교육 폐지 나팔을 불어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당초 자랑스러운 한국인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 인물 열전,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의 인성예절, 한국인의 사회문화, 동북아 평화론을 중점적으로 방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개국 방송 이후 10회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한민족의 역사적 뿌리를 간명하게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국수주의자가 아니지만은 국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서적들을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있었다느니, 인류가 한반도로부터 전 세계로 퍼졌다느니, 한민족 역사가 1만 년 혹은 2만 년이나 되었다느니, 한민족이 세계를 통일한다느니,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을 직접 만나도 보았고 관련 서적을 탐독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만 수용하여 탐구한 결과를 10회까지 방송하였습니다. 저는 인류의 시원을 천산 바이칼 호수 중앙아시아 일대 중 어느 지역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누구나 귀납적으로 연구하여 주장할 뿐 사실은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종교적 주장과 과학이나 역사적 주장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어떻게 처음 생겼는지,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 것인지,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거나 확신에 차서 안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여 비정치적, 탈이념, 초종교 입장에서 방송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뿌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동이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그 중간 근원을 지금 내몽고 지역에 있는 적봉, 홍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 산의 바위들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적봉 홍산은 해발 910m 정도의 자그마한 산인데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유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한중일은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 즉 마음과 인격을 논하는 세 가지 요소로 지정의라고 하지요. 지정의. 중국인은 지에 좀 가깝습니다. 한국인은 정에 가깝습니다. 일본인은 의에 가깝습니다. 한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질상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본인은 의에 매우 강합니다. 중국인은 지, 한국인은 정에 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대부분 제가 접촉하고 느껴본 바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스스로도 정과 한의 민족이라고 하죠. 그런 심성을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아리랑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에도 아리랑과 같은 유사한 내용과 멜로디가 있습니다만은 한국인 하면은 한민족 하면은 아리랑으로 등식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아리랑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입니다. 한민족 하면 아리랑이겠죠. 우선 아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면은 한글로는 아리랑, 아라리, 아리롱, 알이랑 등으로 표현하였지만은 한문으로 보면은 글자를 달리해서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한문 글자가 다르지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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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랑, 락랑, 아랑, 아리동, 아이동, 아난리, 아미일령, 아랑위. 아에는 아 발음이 나오는 글자들, 한문,
리, 이도 있죠. 랑, 난 롱도 있습니다. 여하튼 한글과 한문으로 다양하게 표현했지만은 한마디로 하면은 아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아리랑을 얼마나 친근하고 아꼈느냐, 아리랑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조 아리랑, 3대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을 꼽는데, 그 밖에 강원도 아리랑, 경기 아리랑, 서울 아리랑, 팔도 아리랑, 독립군 아리랑, 연면 아리랑, 신민요 아리랑, 신 아리랑, 아리 아리랑, 해주 아리랑, 상주 아리랑, 영동 아리랑, 울산 아리랑, 강남 아리랑, 박달재 아리랑, 즐거운 아리랑, 꿈의 아리랑, 아리랑 처녀,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영암 아리랑,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나의 아리랑, 나를 두고 아리랑 등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리랑을 민족의 노래 혹은 지역 정서를 담은 노래로 애창되었고, 북한에서도 많은 아리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통일 아리랑, 강성 부흥 아리랑 등으로 통일과 애국을 강조하는 노래로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랑은 국가무형문화재 129로 지정되었으나 아리랑의 어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미정입니다. 아리랑 악보는 악보, 음계로 최초로 채록한 사람은 고종의 밀사로 대한제국에 와 있던 호머 B. 헐버트 박사입니다. 일제 식민지가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1926년 10월 1일 종로 탄성사에서 영화 아리랑이 개봉되어 그야말로 식민지 백성들에게 일대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홍규가 감독 주연한 영화, 흑백 무성 영화였죠. 나홍규의 영화 아리랑은 당시 외정치하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항일 민족 정신을 주제로 하였으며, 한국 영화 초창기임에도 천재적 예술성을 담아 대흥행을 이뤘습니다. 외정치하 이전에는 물론 우리 민족들에게, 외정치하 이전에도 물론 우리 민족들에게 아리랑 가락이 있었을 것이나, 영화 아리랑이 전 국민에게 진한 감동을 주며 아리랑 민족임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민족의 아리랑 가락은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감 넘치는 아리랑 민족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기들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 했지만은 지정에 실패하고 2012년 아리랑을 우리 한민족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마터면 중국에게 아리랑을 빼앗길 뻔했지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호운내